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개장을 했었을 때 유럽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키워드로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닫혀 있는 동안 나왔던 이슈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 소비 지표고 두 번째가 매파 연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독일의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해서 7.9% 지금 상승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3년 이후 최고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별로 보게 되면은 5월에서 에너지 가격 쪽에서 특히 상승세가 컸었는데요. 전년 대비 38%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1%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쪽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유럽에서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봉쇄처럼 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원인들은 아니죠. 대부분의 있었던 악재들이 지속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매파 연준입니다.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세게 나온다라는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때까지 50bp씩 인상안을 철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5월 FOMC 때 6월, 7월 회의 동안 계속해서 50bp씩 올리겠다라는 그런 맥락하고 계속 맞는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또 이 경제 데이터가 계속 완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암시한다면 연준은 더 많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카드들까지 암시를 했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ASML입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가 되고요.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엔비디아가 나오고 있군요. 자, 우선 ASML 네덜란드 쪽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티뱅크 쪽에서 반도체 세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역시 비슷한 의견으로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게 됐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ASML 쪽에서는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 간밤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좀 강한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회복세는 5월 초 수준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지금 엔비디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좀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수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약간은 내용이 부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은 괜찮았는데 앞으로가 조금 걱정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간밤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몰아놔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존 이 PC 회사에서 그래픽카드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더 멀리는 이 자동차 전장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도 있지만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5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왔다라는 점은 앞으로 엔비디아한테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전일 종가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5.3% 올랐고 이러한 내용들 내일 다시 한번 재개장을 했었을 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정상적으로 계속 문이 열린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봉쇄가 해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망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게 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측에서 이 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가 나와줘서 부담 요인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이슈는 많이 선반영됐다라는 판단에서 오히려 이 악재 쪽보다는 좀 호재 쪽으로 보게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프랑스 CAC 지수가 나란히 0.7%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유럽 증시 내에서는 이제 소비 쪽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는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아디다스 운동과 관련된 옷이죠. 2.7%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사치품인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2.5%, 그리고 에르메스까지 3.9%대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확대되는 부분이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프랑스 쪽에서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9%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른 에너지들을 동반해서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제유가 WTI가 이날 휴장을 했고 브렌트유가 지금 나와줬기 때문에 브렌트유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8% 올라가게 되면서 121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EU 쪽에서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산 금수 논의가 이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부분 발표만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을 했고 또 중국의 봉쇄 해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브렌트유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WTI도 같이 열렸다면 동반 상승했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가격도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이런 봉쇄가 풀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0.8%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9,5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거래가 되겠습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간은 누그러지면서 0.1% 밀리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국채금리의 수익률은 이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10년물 수익률로 좀 체크를 대신 해보겠습니다. 물가 경제 지표가 좀 세게 나오게 되면서 이날 독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었다기보다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쪽으로 좀 더 해석을 많이 했고요. 이날 9.2bp 오르면서 1.0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슈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어떤 부분 보고 계셨나요? 예, 미국 소비자들이 올 한 해 높은 물가가 지속될 것이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사라지게 되면 물가가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제 매체인 폭스 비즈니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물가가 향후 12개월 사이에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3년 사이에는 상승세가 완화되고 그 이후로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 측은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중기적인 기대치는 지난 수개월 사이에 정체기에 도달한 듯 보이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폭스 비즈니스 측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발언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크게 상승시킬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이 심각해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최근 3개월간 금리를 무려 60회 올리는 등
20여 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안에 세계 주요 20개 중앙은행 중 16곳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이후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금리를 낮췄지만 러시아가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세계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의 교란 등이 가속화하자 글로벌 초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4일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했고 한국은행 또한 두 달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으며 2016년 이후 6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 중앙은행 ECB 역시 빠르면 7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문은 각국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는 과거 수준보다는 낮다면서 최근의 인상은 전 세계 긴축 사이클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짚어봤습니다. 3개월 동안 금리를 60차례 정도 인상을 한다. 그야말로 이제 긴축의 시대가 접어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휴장이었고 내일 어떠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5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에 108.3 대비 소폭 하락한 103.7이며 이어 S&P와 케이스실로의 3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지수, 공급관리자협회의 5월 시카고 지역 PMI, 연방주택금융청의 3월 전미 주택가격지수가 발표되며 세일스포스 잉크, KE홀딩스, 암바렐라, HP 잉크, 트립닷컴, 빅토리아 시크릿, 디지털 트리뷴, 그리고 스톤코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외신센터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외신센터에서 다룰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를 할 것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나름대로 많은 이해관계들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지금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외신에서 추가적으로 최신 소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유럽 증시 쪽에서는 상하이에 대한 그런 봉쇄 조치가 바로 이제 6월 1일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라든지 에르메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사치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관련된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